이항정 교수와 함께하는 해피 플라이트 승무원 어디까지 알고 있니? 1.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잘 숙지하고 학습을 시작해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정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승무원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승무원의 꿈을 향해 그 비상하는 그날까지 도전하는 그 과정에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듣고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면접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강의가 중요하다고 넣은 것은요. 여러분이 승무원에 대한 진로와 적성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면접 스피치를 할 때 그 스토리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승무원 어디까지 알고 있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실 승무원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승무원 하면 유니폼 입고 공항을 누비는 그런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주요 업무는 만약에 비상시를 닥쳤을 때 승객을 얼마나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는가 하는 안전 업무와 또 승객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실 수 있도록 또 승객의 편의를 위해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잘 아시다시피 남승무원은 스튜어드, 그리고 ESS를 붙여서 여승무원은 스튜어데스라고 하는데요. 가끔 스튜어데스가 아니라 스튜어디어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스튜어데스가 맞죠. 그래서 요즘은 성별의 구분 없이 플라이트 어텐던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어텐던트 또는 캐빈 어텐던트, 캐빈 크루. 그래서 캐빈 어텐던트의 약자로 CA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승무원을 민간 외교 사절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많은 승객들이 목적지를 이동하면서 항공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항공사를 이용하면서 그 승무원에게 받은 친절과 미소를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을 민간 외교 사절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고자 아주 여러 과정의 면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1차, 2차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기도 하고요. 대한항공의 경우 3차까지 해서 어려운 관문을 거쳐야 승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승무원과 별개로 또 지상 직원이 있는데요. 간혹가다 지상직 승무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라운드 스텝 또는 지상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행 업무는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지요. 그래서 예약 업무, 발권, 티켓팅 업무, 그리고 출발을 안내하는 출발 업무, 도착 안내 업무, 수화물 안내 이렇게 해서 승무원과 별개로 또 중요한 항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승무원의 유래를 살펴보면은요. 승무원의 시초는 여승무원이 아니라 남승무원이었다고 합니다. 1928년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에 남승무원이 객실 전문 요원으로 투입된 것이 시초인데요. 당시 유럽에서는 고급 서비스는 남성이 담당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승무원이 시초가 되었지만 1930년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여승무원의 최초가 탄생되었는데요. 당시에 간호사였던 엘렌 처치가 사실은 먼저 조종사로 취업을 원했으나 거절을 당했고요.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8명의 간호사가 국내선을 탑승하였는데요. 승객의 멀미나 또 비행을 이동하면서 그 사소한 문제점들을 잘 보살펴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승객들이 너무 편안하고 잘 이동했다라는 그런 호평을 받게 됨으로써 여승무원이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엘렌 처치가 간호사로서 맡은 일을 충실히 하였기 때문에 승객들이 이동뿐만 아니라 뭔가 따뜻한 느낌을 받고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엘렌 처치의 도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멋진 여성의 직업이 새로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스토리죠. 네, 다음은 객실 승무원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항 전에 기내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장님 주관하에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비행시간, 항로, 기상 조건, 기타 유의사항들을 듣습니다. 이거를 캡틴 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가는 동안에 특이사항들 숙지하고요. 그리고 나서 객실 내 비상장비나 의료장비, 서비스 용품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행 장비 및 기내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요. 작동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서비스할 물품들의 수량이나 그 탑재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기내 청소 상태나 나머지 쾌적성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실 서비스의 제반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놔야지 되겠죠. 기내 서비스에서 중요한 거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안전 및 보안 점검도 중요합니다. 기장과 협조해서 기내의 승객의 안전과 쾌적한 비행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게 돼 있죠. 그래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요. 또 기내 그 승객의 수화물 탑재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승객의 짐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으면 이것을 승객을 위해하는 그런 위험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버헤드빈, 즉 머리 위에 선반이 있는데요. 거기에 짐을 제대로 잘 놓여져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승객이 좌석 밑이나 이 주변에 잘못 놓인 짐들이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상구 좌석이라고 있습니다. 비상구 주변에 있는 좌석에는 승객에게 안전 브리핑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상시에 승무원과 함께 도와서 이 탈출을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브리핑인데요. 안전 브리핑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내 서비스는 그 이륙 전 서비스와 이륙 후 서비스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륙 전에는 승객이 탑승하시면 그 승객의 탑승권을 확인해서 좌석을 안내합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또 승객 그 테러나 안전 때문에 이 탑승권과 승객의 성함이 맞는지 이런 거를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체크하죠. 네, 다시 한번 기내에서 탑승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탑승이 완료되면은 기내 방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동 물질들이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승무원의 그 카트나 또 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정이 되어 있는지, 또 오버헤드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선반의 문이 다 잘 닫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이륙하게 됩니다. 이륙 후에는 뭐 아시다시피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게 되고요. 입국 서류나 서류 같은 거 점검하고요. 기내 면세품 판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다면 승무원을 꿈꾸고 그렇게 승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가고 싶은 회사에서 우리나라 국적항공사 2곳이 1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승무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승무원의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첫 번째가 풍부한 복지 혜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이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항공권이죠. 항공권을 전 세계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가를 내거나 또 쉬는 날이 이렇게 붙어 있는 동안 여행을 가고 그랬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할인이 됩니다. 거의 90% 정도 할인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항공사에 가고자 하지 않을까. 그 외에 다른 경조사나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주거 안정 관련 그 주택 구입이나 자금에 관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계열사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외항사도 많이 가고 싶어 하죠. 외항사의 경우 주택 보조금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또는 그 숙소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은 두바이가 베이스거든요. 거기에 엄청난 큰 아파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료 티켓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공사 승무원이 돼서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 티켓에 그 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또는 90% 할인 또는 100% 거의 프리 티켓도 나오는 항공사도 있고요. 이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아무래도 다른 직장에 비해 높은 월급이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니 해도 머니도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서비스 업종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직군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적 여성 승무원에 보면은 국적기 여성 승무원의 경우에는 초봉이 3,400에서 4,000 정도. 항공사마다 조금 상이하겠지만요.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기본급, 비행수당, 그리고 레이오버 체류비라고 해서 거기에 현재 머무르면 그 나오는 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랜딩 차지, 국내선의 경우 이렇게 착륙할 때마다 또 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통비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외항사의 경우도 또 그 나라의 그 물가나 또 항공사에 따라 다르지만 또 기본급과 비행수당, 체제 비용에서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승무원의 직업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입니다. 어느 기사에서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이 뭐냐? 연예인, 아나운서 다음으로 승무원이 꼽혔다고 하던데요. 승무원은 정말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고 그 까다로운 면접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학 능력 그리고 외모 또 체력적인 부분을 다 갖춘 직업이기 때문에 지덕체를 갖춘 직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또 다른 장점은 세계 여행을 통해서 견문과 성장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또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본인이 도전받고 또 이렇게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또 발전해야겠다, 이 전 세계에 누리면서 할 일이 많구나, 여러 가지의 그 견문을 넓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여러 나라의 문화와 축제와 음식과 그 전통과 삶과 생활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식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무원이 되면은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세련된 용모와 국제적인 매너,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교육은 신입 승무원의 경우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 교육 내용은 항공사 전반적인 지식과 업무
당연히 교육을 받겠죠. 그리고 국제 매너와 애티튜드, 태도 부분을 교육을 받을 거고 그 외에 테이블 매너나 식음료 서비스 그리고 어학 능력, 또 기내 방송 능력, 그리고 뭐 메이크업이나 헤어 등 용모 복장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등을 많이 받음으로써 또 본인의 그 체득화된 몸에 밴 그런 승무원의 애티튜드를 향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고 또 다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행하면서도 또 1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보수 교육, 재충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몸에 밴 승무원의 언행과 국제적인 감각을 소유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또 본인도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사 후에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뽑혀서 또 활동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CS 강사란 서비스 강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의 서비스 강사로 또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승무원의 경력을 높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력직으로 서비스 업종의 경력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또 그쪽 서비스 업종에서 승무원의 직업을 아주 선호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퇴사할 경우 유사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요즘은 또 중국 손님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를 또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별 여러 가지 문화와 예술과 역사를 이해하면서 다방면에 박학다식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승무원의 여러 가지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승무원을 동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승무원 직업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또 너무 포장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또 극복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무원의 직업은 불규칙한 비행 생활로 또 시차와 적응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가다 보면 그 나라에 그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적응해야지 않으면은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시차 극복하는 방법은 그 현지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만약에 아침에 도착했는데 너무 졸립다고 낮에 자면은요. 밤에 잠이 안 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 악순환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조금 일찍 초저녁에 잔다. 이렇게 해서 맞춰 나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서비스 업종은 감정 노동의 직업입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직업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도 없고요. 이 직업은 사실상 그 감정 노동의 직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또 자기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오래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모셔널 레이버라고 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본인의 감정은 노출하지 않고 직무를 묵묵하게 수행해야 되는 그런 정신적인 노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 또 전화 상담원 이런 사람들이 고객을 응대하면서 본인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뭐 다쳤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모든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웃으면서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이런 종사자들이죠. 그래서 고객의 때로는 과다한 요구나 무리한 행동에도 잘 설득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야지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우리가 소위 뭐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승객들을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또 승무원의 직업병이 있죠. 모든 직업은 직업병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규칙한 비행 생활,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다 보면 또 위장병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피부 질환이나 중이염이나 비염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아주 중요한 직업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늘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하면은요, 정년 퇴임까지 하는 여승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늘 긴장하고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전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터뷸런스라고 해서요, 기체 동요가 일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상이 안 좋을 때 당연히 일어나겠죠.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이럴 때 터뷸런스가 있는데요. 이 터뷸런스가 일어나면 재빠르게 승객을 착석시키고요. 승무원도 승무원 좌석이 있습니다. 점프 시트라고 있어요. 빨리 앉아서 본인의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사고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크리티컬 11이라고 하는데요. 이륙할 때의 3분, 그리고 착륙할 때의 그 8분에서 사고가 84%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때는 정말 긴장하고 있어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승무원뿐만 아니라 승객도 이 뜨고 내릴 때는 뭐 떠들고 옆 사람하고 떠들고 이런 게 아니라 잘 밖의 상황을 보면서 뜨고 내리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침묵의 30초라고 할 수 있는데 30second review거든요. 이 시간에는 승무원들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비상행동 절차를 리마인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승무원은 늘 긴장하고 사고 나지 않게 대비해야지 된다. 그리고 또 승무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쉬는 날이에요. 휴식하는 날이지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불규칙성이죠. 아무래도 연휴나 그 공휴일에 더 바쁠 수 있고요. 또 남들 휴가 가는 휴가철 비행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승무원의 직업은 늘 다른 노선으로 다니고요. 다른 승객을 만나고 그래서 역동적이고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좋았거든요. 어느 날은 또 푹 자고 저녁 때 가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일찍 가기도 하고 또 남들 일하지만 또 그 시간에 또 쉬는 날도 있고 그래서 잘 시간을 활용하고 적응하면 저는 오히려 또 그 불규칙성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비행 중에는 방사능이 노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시간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즉 겨울철에는 바람이나 날씨의 영향으로 비행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비행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승객도 힘들고 또 연료가 많이 소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폴라 루트라고 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쪽에는 좀 방사능 노출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항공안전본부에서 승무원의 방사선 노출량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그런 정도의 그 미미한 방사능 노출이 있지만 횟수 제한으로 과다하지 않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